자, 선물 옵션 두고 있고요. 또 이번엔 선물 옵션 만기뿐만이 아니라 미국 FOMC까지도 자, 다 몰려 있죠. 거기다 위클리 옵션까지도 자, 이렇게 다 몰려 있는 구간이에요. 지금 몰려 있는 구간에서 자, 근데 지금 채권 시장이랑 흐름이 이번 주는 어찌됐건 선물을 사던 자, 예를 들어서 내일 지수를 올리면요, 지수는 더 하락이 세게 뜹니다. 내일 지수를 하락을 하면 지수가 만기일날 하락을 해버린다. 그러면 이후에 살짝 푸시 축소가 되면서 콜은 나와야 돼요. 아직 바이백이 덜 진행되는 구간이니까. 자, 아직 바이백이 더 진행돼야 되는 구간. 그리고 바이백이 진행이 다 됐다 하더라도 MBS 채권이 이달에 6조밖에 다 나오지 않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1월까지 풀려요. 총 20조가. 자, 지금 무슨 매파 목소리가 커질 거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매파. 금리를 올리진 않지만요. 올린 것하고 똑같이. 얘네 고용 또 실업률이 사상 최저였습니다. 미국이. 그리고 어저께 미국 증시가 살짝 빠질 때 미국 채권도 빠졌어요. 그 얘기는 금리가. 근데 우리는 어저께요, 우리 살짝 지수가 올라갔잖아요. 하지만 뭐 지수가 올라간데 긍정적이네 이런 말은 아무도 못하는 이유가 금리가 빠지면서 채권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단지 3년물과 5년물이 움직이질 않았어요. 네. 그 이유는 3년물과 5년물이 바이백 매입을 해주니까, 바이백 순간에는 사들여 주니까, 자, 결론은 이것저것 채권을 많이 풀어서 금리를 낮추는 효과가 나지만 오히려 채권 쪽에서는 채권 자체가 많아지니까 물량이 나올 수 있어요. 금리가 오를 수 있어요. 즉 시장이 채권을 많이 풀어서 금리가 낮아주는, 그거는 기준금리를 생각하시고 적금금리를 생각하셔야 되고요. 채권이 많아져서 채권 가격이 낮아지고 금리가 올라가는 건 여러분 대출금리를 생각하는 거겠죠. 자, 대출금리를 자, 10일과 11일 오늘까지 FOMC 자,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열리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내일이죠. 내일이 이제 내일 현지 시간으로 11일이니까 내일 우리는 이제 결과를 알게 되는데, 매파 목소리가, 매파적이라는 거는 금리를 올리는 듯한, 그 이유도 지금 같을 때 보면 오히려 지수가 좀 더 빠졌어야 되는데 좀 무뎌졌다라고도 나오죠. 금리를 올리는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자, 금리를 올려야 되는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지수가 좀 더 빠질 수는 있죠. 근데 우리 채권 가격에 지금 한도가 있어서,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오르던 떨어지던 만기 주간입니다. 등락이 세게 나와요. 내일 지수가 오를 것이다, 빠질 것이다 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 아시죠? 요 코스피 요거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에서는 자, 84가 어느덧 저렇게 여기 코스피 종합, 골드피그님은 동률로 맞춰 놓으셔야지 돼요. 싼 이사나 이사콜이 지금 이 콜의 몇 퍼센트세요? 30%를 넘어간다. 이사나 이 5가 30%를 넘어가는 순간 걔는 50%로 치십시오. 즉 30만원 있어도 15만원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를 채워 넣어 버리셔야지 돼요. 왜냐면 내일 일단 이론적으로는 선물 옵션 만기래요. 근데 그 누구도 자,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베이시스가 0.47이에요. 자, 물론 선물 옵션 만기일인 것도 있어요. 베이시스가 최근 얼물 이제 내일이죠. 내일 이 작은 얼물이 이제 위로 올라가죠. 근데 배당이 딱 배당 때문에 지금 백워데이션이고 또 혼텐코는 이제 내일 다가오니까 찬존일 일이고 어차피 등락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 등락이 나오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되든 자 비중을 이제 맞춰 놓으셔야지 돼요. 오늘도 콜을 30% 빼서 근데 콜은 채워넣고 넣고 채워넣고 풋도 마찬가지로 8대 10이지만 풋은 뺀 거는 없어요. 늘어날 때 예를 들면 콜을 30을 빼고 10대 10인 분도 있으세요. 싼 콜은 포함을 다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빼고 다시 집어넣고 내일 움직인다 그러면 또 빼고 넣고 근데 풋은 자 같이 늘어나지만 뺀 흔적이 없고 풋은 넣었죠. 그에 맞춰서 콜을 맞추느라고 콜은 아침에도 이제 매도가 진행되는 거 되죠. 물론 여러분이 이달의 등락이 자 이달 당월물이 시작돼서 물론 이때는 빼야지 돼요. 왜냐면 이 콜에 대한 15일 콜에 대한 푸시예요. 자 생각해보면 당월은 요거라고요. 그러면 떨어졌다 등락이 아니요. 제자리로 갔잖아요. 오히려 이건 등락이라 보다는 풀이가 축소되는 구간이었죠. 풀이가. 그래서 어찌됐건 내일은 만기 주간이에요. 선물 옵션 만기 주간. 이러나 저러나 등락은 나와야 되는데 등락이 안 나올 경우요? 차월물이죠 지금. 자 차월물이 축소가 돼도 가져가셔야지 돼요. 여기서 내일 살짝 오른다고 물량을 넣으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내일 살짝 올라도 오른 만큼은 좀 뺄 수 있지만 내일 차월물인데 지수가 오른 거 대비 가지고 있는 콜이 30% 오른다 그러면 30%만 빼야 돼요. 뭐 한 40% 뺐다가 그 다음날 자 아침에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에서는 채워넣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지금은 그 시기가 안 돼요. 내일 선물 옵션 만기여도 자 이건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지만 지금 현재 선물은 자 2조 3천억 원을 사드렸어요. 네 고가님 접속이 안 되죠? 그러니까요. 내일 아침에 체크를 하고 그쵸? 참나 빌일이에요. 아까 그거에 대해서 체크를 했더니 이제는 이 방송이 안 되고 자 일단 근데 5조를 현물을 뺐습니다. 5조를 이번 주는 더더욱 자 마이크를 웬만해서는 안 끌려 그래요. 왜냐면 만기 주간인데 차월물을 갖고 있고요. 당월물을 조금씩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세요. 자, 안 갈아타신 분들도 있어요. 조금. 당연히 당월물은 급속도로 그냥 쪼그라들었죠. 그렇지만 차월물은 자 충분히 살릴 수 있지만 차월물도 아주 싼 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비중을 맞추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외국인이 자 곰곰이 선행하는 선물을 있는데 얘는 만기예요. 지금이 12월이 과연 12월 이후에 작년에도 그랬어요. 12월 이후에 선물이 이때 오르지 못하면 내년 3월로 롤오버를 하는지 여러분 ELW는 옵션은 사실 롤오버를 하지 않죠. 근데 ELW는 롤오버를 합니다. 즉 우리가 지금 차월물을 당월물 풋을 팔고 차월물 풋을 사드렸잖아요. 마지막에 773이랑 다시 한번 오를 때도
자, 해피스윙님이 팔고 차월로 들어갔죠. 그게 롤오버예요. 롤오버. 하지만 그 물량을 단타 주고 더 늘릴 수 있지만 당월물은 땡이에요. 많이 못 갖고 가죠. 하지만 지금 보니까 싸진 거를 갖고 있다 그러면 강남 일성장님께서는 강남님 같은 경우는 내일은 사실 판단하기가 힘들어요. 정말 다 녹았을 텐데 갈아타야 되나? 그러다가 막판에 자 막판에 3월인가 4월에 3월 그 콜 기억나시죠? 쌍콜 갈아타면 안 되는데 그때는 그냥 버텨야지 돼요. 근데 내일 아침은 정작 방향을 봐야 되는데 자 내일 만약에 콜로 올려버린다.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없을 수밖에 없어요. MBS 바이백을 해주잖아요.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채권 시장을. 근데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90원짜리 콜이 얼마가 갔는지 몰라요. 900원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오후장에는 걔가 깡통으로 쫙 올랐다가 아침에 콜을 싹 빼고 막판에는 다 이제 끝난 풋부터 다 투하시켜서 이제 풋 가격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근데 이번 주에 등락이 나오지 않아도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대로 가져야지. 네. 그쵸? 만기일 지나고 나와도 자 만기일 지나고 나면 약할까요? 아니죠. 만기일 지나고도 똑같이 나오고 그 남아있는 지난 날만큼 더해서 더 세게 나와요. 만기일 지나고 만기일 날 등락이 나오지 않으면 이후에 나오는데 그 대신 차월물을 지금 잔뜩 갖고 있어요. 다 차월물은. 자 지금 한 달이 시작된 거예요. 문제는 너무 늦게 들어가도 문제예요. 등락이 나오지 않아서 양풀이가 축소되는 건 얼마든지 단타를 쳐서요? 아니요. 단타 안 쳐도 자 등락이 나와버리고 거기에 이제 던터 쳐서 마이너스 난 내일 지수가 빠진다 그러면 마이너스 난 콜 대비 50%는 30%를 단타 치면서 들어가야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이번 주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콜과 풋이 양풀이가 축소되진 않았어요. 풀이가 빠졌지. 콜은 지금 우리가 84부터 매매했는데 520원에 매매할 리가 없잖아요. 그죠? 83. 자, 우리가 84 콜을 들어간 날짜를 아시나요? 84로 콜을 들어가기 시작한 날을 자 체크를 해보시면 24, 25 얘네 빼놓고선 12월 5일경에 들어갔어요. 84를. 자, 근데 지금 일단 520원인 거예요. 우리가 풋 늘려갔지만 콜도 늘렸죠. 단지 어제는 거의 동률. 어제 팔 때 한 이 정도는 콜을 좀 덜 들어가자. 이게 콜을 뺐으니까 수익이 나서 계속 채워넣었다가 빼긴 뺐는데 자, 그 다음날 폭 떨어지면 회수가 좀 되어가니까 하지만 그 콜이 풋을 감싸지는 못해요. 결국 지금 여러분이 자금이 없어도 높은 콜과 높은 풋에 차월을 갖고 있으면 자금이 없어도 오르는 만큼만 빼내가. 근데 오를 때 30% 올랐을 때 싹 빼지 말고 30% 빼고 40% 올랐을 때 40% 빼고. 근데 쪼그라들어요. 그게 쪼그라들어도 아무것도 안 하고 또다시 30% 오면 그때 빼고 밑에서 내 평단이 안 돼도 오르는 만큼만 빼나가도 원금 손실을 많이 잃으면 정말 쪼그라든 폭이 컸다 해도 20% 이상 잃을 수는 없어요. 오를 때 수백 % 오르니까. 그리고 지금은 콜인지 풋인지 아무도 몰라요. 9월달과 10월은 경기가 채권을 풀어야 되니까 만기된 채권을 갚아줄 돈이 없으니까 선매출 잡아서 당연히 채권이 많아주니 자금이 채권 시장에서 나오니까 지수가 오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콜이다라고 계속. 대신 그때 풋은 얼른 싸지니까 차올로 갈아타서 롤오버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콜을 팔고 집어넣고 콜을 팔고 집어넣고 해서 콜이 20이다 이러면 생돈 들어간 풋은 자 10은 넘어가겠지만 13, 4, 5
요 정도 이상은 넘을 수가 없죠. 계속 등락이 나와서 회수가 안 되니까 롤오버 시키지만, 자, 밀린 만큼 콜이 올라간 만큼 롤오버 시켜도 그 순간에 차월물이 싸졌기 때문에, 자, 15는 들어가요. 풋이 20, 콜이 20 들어갔다 그럼 풋은 12, 13 이상은 시스템으로는 13에서 14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근데 콜은 15가 아니라 돌린 걸로 치면 40이 넘었어요. 8, 9 넣고 지금. 근데 지금 콜이 풋을 감싸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 자, 살짝 계좌는 마이너스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때 파시면 안 됩니다. 양풀이가 축소돼도 양풀이 축소가 세면 셀수록 그 다음날 등락이 커요. 이 얘기는 등락이 없었다는 거예요. 콜과 풋이 다 빠지다가 작은 등락만 나오면 콜이든 풋이든 세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자금은 늘려도 자금이 늘어났어도 매입 단가 대비 평가 금액은 작아도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그대로 둬야지. 자, 우리가 이번 달 어찌됐건 이번 달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채권을 풀고 사들이고랑 뭐 네, 여러 가지 많죠. 그쵸? 자, 12월 그쵸? 그대로 자, 12월 달 다들 지금 근데 쪼그라들어도 일단 차월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 높은 지금 풋을 안 풀고 있잖아요. 아직도 풋을 자 5원짜리로 급격하게 낮추지 못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렇지만 연일 오르는 건 환율은 연일 올랐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 이번 달 이게 단타지만 회수가 자 됐는데 20일 21일까지는 이번 달로 넣으시면 안 돼요. 만기일날 등락이 나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보시면 15일까지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셔도 그러니까 지금 등락이 나오지 않았어요. 풀이가 축소됐어도 기다리셔야지 돼요. 자, 이때 저희가 단타가 들어갔는데 15일날 제가 신대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원금 회수를 체크하면 안 돼요. 이거는 11월 만기물에 대한 거예요. 14일날 등락이 나오지 않아서 저희도 그때 콜을 20% 정도만 뺐어요. 왜냐면 차월물이었으니까. 그리고 콜이 15일날 떴는데 이거는 그리고 당연히 풋은 싸지다가 11월에 나왔겠죠. 하지만 이거는 콜 풋 수익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물론 높은 풋은 올라갔죠. 우리 이때 70부터 시작해서 73까지 갔잖아요. 74는 없었고 75까지는 손 안 댔고 근데 75는 그대로 올라온 거고 콜이 수익이 나면서 마이너스가 됐는데 풋이 올라가는 구간이므로 수익이 아니고 이건 이 콜에 대한 마이너스 났던 풋이 제자리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거는 오르는 날은 오르는 쪽을 일단 빼야지 마이너스 난 쪽 물타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오르는 쪽을 열심히 빼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니 12월 원금회수는 2주차부터 시작이에요. 물론 단타 비중이 여러분들이 많아서 늘어났어도 만약에 늘어나게 되면 다 늘어나게 돼요. 한 번 단타 비중을 삐끗해 갖고 근데 단타가 하나도 안 잡힌다. 그러면 쪼그라드는 구간을 제외하고서는 원금 회수는 자, 세게 될 수가 없어요. 수익도. 그래서 항상 일정 물량을 단타를 하시는데 저희가 자 이건 이제 저희 시스템으로 해놓은 건데 누르면 이제 이 날짜로 가요. 자 여기는 안 가고 요 날짜로 저희는 맞춰 놓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자 11월 27일 날 수익이 났어도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31.8이에요. 원금으로 치면 최소 단타로만 그냥 이거를 다 더하면 164.5%지만 그 자금은 풋 쪽에 반에 또 콜 대비 50%라면 자 반이 돼야 되겠죠.
3이고 자 그렇게 비중을 줄이셔야 되는데 이때는 콜 대비 50%고 9%인데 0.3으로 나왔던 이유가 있어요. 12월 4일 같은 경우는 왜 0.5인데 0.3으로 낮췄냐라고 생각하시겠죠. 이날은 수요일이에요. 자, 요 수요일날 지수 보시면 여기 나오죠. 마이너스 0.63, 마이너스 0.54, 마이너스 1.28, 마이너스 0.73. 의외로 네, 안 돼요, 안 돼요. 모바일이 의외로 콜 대비 풋 대비 콜 마이너스가 컸어요. 그래서 단타를 이걸 다 집어넣지 않은 거예요. 자, 적어도 이렇게 하면 이때 다 회수가 돼 버렸어도 단타를 많이 하면 네. 자, 아유 그냥 애들도 다 재우시나 봐요. 필리디아님이 대단하세요. 그러니까 자, 하지만 이제 나중에 앞으로 한 15년 뒤에를 알려드릴게요. 15년 뒤에 자 쌀턴 자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31.8%예요. 그죠? 15년 뒤에 미리 알려드릴까요? 그쵸? 이제 자유로워지실 거예요. 자, 1번 얘들아 우리 이번 일요일날 어린이 서울랜드 갈까? 2번 바닷가 갈까? 3번 고기 구워 먹을 갈까? 그러면 애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4번 냅둬. 그쵸? 우리 안 가면 안 돼? 이렇게 돼요. 그쵸? 그쵸? 빈둥지가 되어 있죠? 저도 이제 애들이 다 컸어요. 그죠? 이렇게. 근데, 자, 골든바우드님이시죠? 응? 여자들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이제 아줌마들은 좀 빈둥지가 되어 있어요. 또 나름. 저는 뭐, 아직까지 그저 빈둥지는 아니에요. 자, 일단 막내 아들이 있잖아요. 어린 막내 아들. 바빠요, 바빠. 애들은 컸지만 남편은 이제 곰국 끓여놓고 나가죠. 곰국. 자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쵸? 자립하는 게 낫죠. 자립하는 게 둘이 멀뚱할 시간이 없어요. 강아지 산책을 하루에 몇 번씩 시켜야 되고 중간중간에 오늘 너무 춥더라고요. 너무 행복하죠. 늦둥이 아들이라서. 자 일단 마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자 여기 이렇게 놓으면 저희 사이트로 가게 여기 체크를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비중을 제가 회수를 해나가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이게 당월물이 아니라고요. 이건 전월물로 넘기셔야지 돼요. 결국 우리는 22일부터인데 이렇게 되면 원금 회수가 다 된 것 같고 뭐 등락이 많았던 것 같지만 저희가 쬐끄만 움직임에도 단타를 쳤는데 지금 단타가 알죠? 한 번 딱 해서 고를 근데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고를 아침에 적극적으로 못 팔아요. 해지를 안 걸면 해지를 걸기 위해서 자 지금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건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물량이 많아져서 겁나서 물량을 줄이면 안 돼요. 이대로만 자 요거를 또 한번 자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아카데미에서 보여드렸던 건데 여러분 다 하세요. 여기 다 놔뒀어요. 마이너스 올리셔야지만 체크를 해드립니다. 만기전 회원분들 올려주셔야지 뭐 등락이 나왔는지 어쩐지 쪼그라든 거인지 ELW는 주식하고 틀려요. 재무구조 나쁘게 들어갔던 주식은 그냥 손절 치셔야지 돼요. 올라갈 때 사실 그냥 올라갈 때 파세요지만 솔직한 심정으로 다 팔아버리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렇게 말을 못하지만 다 팔아버리세요. 소리가 이만큼 나와요. 그리고 채권 종목을 드리고 싶죠. 그게 그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이 양풀이가 선물옵션 만기인데 작년가 한번 보여드리고 요거를 양풀이가 까일 때 얼마만큼 축소가 되는지 근데 양풀이가 만기일날 등락이 안 나와서 만기 전후던 그러니까 차월물로 갈아타야 되는데 등락이 안 나와도 가지고 가야지 돼요. 그래서
더더욱 뭐 종일 마이크를 잡지만 최대한 단타 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실수를 해서 단타 치면 안 되지만 저희 방에서 항상 손가락 단속하자 그러잖아요. 단타는 뭐든지 죠. 하지만 단타를 쳤어도 뭔가 물린 것 같다. 이틀 3일이 지났어도 그게 당월물이 쪼그라든 건 저도, 하지만 지금 당월물을 많이 들어가서 쪼그라들었어도 말씀을 해 주셔야지 돼요. 차월물 등락일 때 해치를 걸어버릴 테니까. 물론 등락이 안 나오면, 등락이 세게 나오는 방향을 진행이 안 되면 그 즉시는 해지를 못 걸어요. 근데 자금 자체를 늘려버려야지. 골프를 어차피 합성 수익이니까 등락이 나오는 쪽에 넣어야 되겠죠. 네. 근데 작년 12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작년 12월에 우리는 바이백을 했어요. 바이백을 하고 싶어서가 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남들 안 올릴 때 올려놓고선 500원들 나가면 어때? 어떻게 해갖고 했던 게 작년 12월이에요. 목요일날. 이게 다 나온 거예요. 다. 요만큼이. 자, 날짜로 해서 봐도. 자, 이날이네요. 이날. 이게 다 나온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아시죠? 저희는 이때는요. 1월 달에 등락 나오자마자 다 팔아버렸어요. 1월 달에는요. 푸시 나오면 다 팔아버리셔야지 돼요. 콜이든 푸시든 나오는 즉시 일단 수익난 쪽은 90% 이상 줄이셔야지 돼요. 이거 전년도 실적으로 넘어가요. 이때 푸드 안 팔았으면 다 쪼그라드는 거예요. 만길이 며칠 남았어도 이거 다 소용없어요. 등락 그리고 여름철도 이건 항상 7, 8월. 8월에 이렇게 나왔으니 망정이지. 이번에 8월에. 여름철 7월달은 항상 자금이 덜 들어올 때. 물론 채권도 마찬가지죠. 이때가 제일 하락이 엄청 세 보이지만 안 셌을 때예요. 시장금리가 1.1인데 어떻게 세겠어요. 기준금리는 1.7에서부터 밀리는 구간이고 거꾸로 돼 있는 상태죠. 이때는 조금 셌고. 작년 12월에 자 이렇게 밀렸는데 지금은 작년 12월하고는 조금 틀리죠. 왜냐면 학습을 해버렸어요. 채권이. 지금 채권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요. 어떤 학습을 해버렸냐면 이 학습이 돼버렸어요. 유럽보다도 마이너스 금리보다도 우리가 더 올라갔어요. 즉 채권 가격이 현저하게 떨어졌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이렇게 떨어졌으니 이때 산 사람들은 큰 개인들 말고요. 개인도 채권은 만만치 않습니다. 자 이렇게 쌀 때 막 더 사들여요. 보통. 개인 300억씩 들어온다 그러면 순식간에 80억 만들고 나가는데 자 이렇게 됐으면 얘네들 다 손절이네. 아니죠. 이때 금리가 1.1이지만 할인채 발행이 많았어요. 자 1억만 더 나중에 2억 줄게. 이런 거. 금리를 높게. 우리가 또 아시겠지만 이때 발행했던 유명한 외평채가 있죠. 근데 이제 그 채권들도 손을 띄고 나갈 수 있는 구간. 이때 발행한 외평채가 자 어디 있을까? 요거는 그거고 뭐 이거 이미 9월까지 재정조차 다 아는 거였는데요. 뭐 이제 와서 대도 대봤자 바로 자 어딨나 참 매일 체크해 놓으니까 한동안 얘를 안 봤어요. 계속 재정 적자랑 늘어난다고. 그거보다 지금요 시중은행 삼각채권 굉장히 문제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은행은 또 부담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삼각채권은요 일반 채권하고 마이너스 채권을 뺀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그게 덜 되고 있다고요. 점차 은행이
제대로 된 채권과 마이너스 채권을 뿌나마나가 계속 줄고 있다는 거죠. 자, 안 나오네요. 우리 외평채 풀었을 때 외평채 여기 좀 나오나? 아, 여기 좀 나오겠네. 요거 이때 2.67에 풀었어요. 미국 금리 2.1일 때 5로. 우리도 마찬가지 미국에. 그래서 지금은 뭐 외환 위기? 외환 위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그때보다도 갖고 있는 환이 얼마인데 단지 그 달러가 팔고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얘들이 손절하고 환차 손 때문에 나가면 문제는 되지만 외환 보유가 줄어드는 거예요. 즉 평가 가치가 10억을 들고 있었는 게 이렇게 워낙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10억 달러가 아니라 7억 달러, 6억 달러 이렇게 줄기 때문에 외환 위기하고는 틀려요. 그래서 이번 주에 선물 옵션 만기인데 자 어찌됐건 정확한 풋은 이번 주에 나올지 다음 주에 나올지 1월에 나올지 알 수 없어요. 근데 12월에 바이백이 된다는 거는 채권을 사들여 준다는 건 안전자산이 즉 금리가 빠지는 거고 이렇게 하면 주식에서 콜옵션이든 회사채들이 매도가 나오고 주식장 안전자산으로 들어가던 말던 일단 주식장에서는 물량이 나오는 건데 바이백이 일단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낮은 가격에 채권을 사주겠죠. 그러니까 지수가 오른 거라 이게 다 오른 건지 내일 마저 더 오른 건지 그 위로 오르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콜이 아직은 약해요. 하지만 결론은 풋이 한번 나올 수밖에 없어요. 바이백 들어가 주잖아요. 우리가 12월 달에 작년 12월에 바이백 들어간 거랑 똑같은 건데 지금은 그때하고 틀리죠. 자, 작년 12월 바이백은 학습을 안 한 상태예요. 학습을. 채권이 이렇게 엄청나게 무섭게 올라간다는 걸. 즉 채권의 자금을 움직여서 채권이 수익이 났어도 이번에는 빠르게 팔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빠르게. 자, 이렇게 올라갔어요. 엄청나게. 원래는 이랬고요. 우리 채권은 작년에 이때 금리 한 번씩 올려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걸 남들 안 올리는 12월에 올렸다가 바이백을 해줘서 요 꼴이 나고 그리고선 요때 연기금이 팔았어요. 채권 가격은 최대. 그럼 연기군이 이때 뭐 했냐고요? 주식 들어 올렸어요. 주식시장으로. 이때 연기금이 팔았어요. 이들 더 기준금리보다 하락이었으니 자 이러니 8월달 하락은 센 게 아니에요. 8월달 하락만 생각해서 9월 10월 가져갔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린 리먼 때를 자꾸 언급하지만 리먼 때하고는 상황이 절대로 틀립니다. 리먼 때는 금리가 6%대였어요. 지금은 금리가 기준금리 이거 시장금리예요. 시장금리. 자, 시장금리. 그러니 이때 시장금리 리먼 때 대출금리 생각해 보세요. IMF 때랑. 자, 그러니 지금은 이거 시장금리가 빠졌다가 올라가는데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세요. 이때보다 금리가 낮으니까 괜찮겠지. 이때보다 금리가 낮으니까 갚아줄 빚이 많은 거예요. 금리가 빠질수록 채권은. 근데 이렇게 올라갔다는 건 또 뭔 얘기냐면요. 시장금리가 작년하고는 틀려요. 아, 엉망 돼버렸어요. 자, 그 이유는 작년에 이거 여러분 접근금리가 2.7, 2.8일 때 시장금리 우리 접근금리 우리 기준금리는 1.5였거든요. 1.2 차이가 나죠. 하지만 지금은 시장 이 금리가 1.6대예요. 그리고 기준금리가 1.25지만 기준금리도 MBS로 풀고 안심전환대출 그거로 풀고 별 난리 쳤지만 별 차이가 4.5밖에 없는 것 같지만 3.5나 시장금리 자체가 2%에서 이만큼 무너졌기 때문에 저금리는 탄력이 셉니다. 엄청나게. 거기다가 우리는 기준금리는 이미 낮춰진 거예요. MBS. 그러니 채권이 많이 풀리니 3년물과 5년물을 얘네가 바이백을 해주는 거예요. 채권시장이 자금을. 작년에 물가채를 왜 사줬는지 이해가 안 돼요. 물론 말이 많았습니다.
물가채로 손대갖고 우리 지금 저물가죠. 물가채만 그렇다고 아시겠지만 저물가라고 지금 얘기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뭐 집값이 떨어졌습니까? 물건값이 떨어졌습니까? 여기서 말도 안 되는 자 선행지수 오른다 그래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오히려 잠깐 반등이 오다 떨어지면서 더블 딥이요. 그때는 이제 디플레이션 얘기가 쏙 들어가 버릴 거예요. 우리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돼요. 불황의 금리가 다 올라가는 거예요. 현물가가 다 뛰어버리고 채권은 이상 나가버리고 그래서 자, 이번 주 비중도 마찬가지인데요. 요거 하나를 딱 보여드릴게요. 물론 이 뒤로 깜짝 놀란 말씀을 하셨지만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때 한 100 얼마 200 얼마 정도 가지고 하셨을 거예요. 자 유료연분이요. 이때 말씀하시기에 자 이상할 때는 올리시라고 회원 만기 전 요거 수익률 매매 만기 전 올리시라고 만들어 놓은 게시판인데 요거 선이 아닙니다. 마이너스예요. 자, 콜 마이너스 46, 마이너스 37, 마이너스 37, 풋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31.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86, 85 말고 84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도 84를 한번 샀다가 거래량이 너무 작아서 팔았어요. 그리고 다시 잡았어요. 84가 3000%가 넘게 갔을 때죠. 근데 이때 수익을 못 내신 분들도 있으세요. 깡그리 잃은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다양했죠. 그 이유는 자, 이 구간에서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 16일이니 자 이날 플러스 0.83에서 저가는 마이너스 0.21 그리고 종가는 플러스 0.72 물론 이때 움직임을 보시면 오전에 이후에 콜은 마이너스 폭을 줄였습니다. 하지만 좀 올라간 듯 하다가 빠지고 이렇게 됐죠. 근데 이거 딱 끝나고 나서 자, 한 1000만원대로 할까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때 콜 올라갈 때 막 너무 심하게 많이 팔면 남아있는 풋도 짜투리 풋도 아우 아까워 해서 콜에 넣어버렸어요. 그리고 풋이 가니까 하다가 뒤늦게 풋을 콜 팔은 금액까지 넣으시죠. 자 이렇게 떨어져서 이때 견디기 어려웠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아침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풋이 완전히 쪼그라들었다가 아침에 시가가 플러스 1.24로 시작했는데 이렇게 2.31로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때 그리고 또 이러고 결국은 하락을 했지만 이렇게 마이너스 1.82로 자 1.82로 근데 요날이 문제죠. 요날이 만길이에요. 목요일날 0.46 들어 올렸어요. 이날 풋은 완전히 쪼그라들었어요. 엄청나게 겁나게 이때의 하락은 10월달 하락 6월달 한 달 내내 하락보다 더 컸습니다. 6월달에 한 달 내내 하락했잖아요. 근데 이때 아세요? 요때 바이백 들어갔어요. 바이백 때 오른 거예요. 근데 지금 바이백 때 오를 수도 없어요. 바이백인데 덜 올라요. MBS 채권 때문에. 그나마 그것 때문에라도 자 바이백을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거 만기인 날 목요일날 자 오른 만큼만 팔아갔으면 오른 만큼만 자 이렇게 이때부터 얼마나 쪼그라들었겠습니까? 차월물조차도 다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오른 만큼만인데 뭐 물론 지금 채권 흐름으로 봐야죠. 채권 흐름으로 자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약간 지금 미국 선물을 보여드릴게요. 이미 마감을 한 상태고요. 환율은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역의 환율을 보셔야지 돼요. 바로 역의 환율은 요거예요. 요거.
1193.23. 내가 아까 1195. 오늘 1195. 자, 아까 얼마까지 갔더라? 변동폭이 꽤 나왔거든요. 자, 여기도 나오지 않나요? 제 시스템에만 나오나? 95.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얘가 변동폭이. 미국 선물 지금 오르고 있죠. 우리는 그렇게 마이너스 장 끝나고 올라갔고, 자, 채권들요. 다 플러스, 웬만해서는 다 플러스들. 근데 그러면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전자산이 마이너스가 나야 되는 구간이죠. 10년물 채권이. 근데 지금 미국 10년물 채권은 오히려 안전자산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네요. 자, FOMC 회의 플러스, 자, 요렇게 되다가 다시 회복을. 자, FOMC 회의가 다가오니까 물론 미국 선물은 지금 올라가고 있고 위안화도 올라가고 있고, 그래도 우리는 바이백이 있기 때문에요. 콜풋을 다 들고 있으셔야지 돼요. 등락이 내일 세게 나온다 그러면 60% 나온다 그러면 70%, 80% 나온다 그러면 90%, 자 30% 나온다 그러면 40%, 오르는 쪽을 빼나가야 되겠지만 등락이 잘 나오지 않는다. 20% 올랐다 그러면 진짜 지수, 우리가 갖고 있던 높은 콜이던 풋이던 20% 15% 올랐다 그러면 딱 그만큼만 뺄 거예요. 풀이가 까여도 그 이후로 등락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 이틀 지나서 약간의 풀이가 축소가 돼도 등락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만길날 풀이가 축소되고 말고도 없어요. 이후에 등락이 크기 때문에 지금 자금이 늘어나셔서도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가지고 있어야지 돼요. 등락이 나오는데 현금이 없다. 그런 분들은 다 높은 걸로 갈아탔어야지 돼요. 콜이나 풋이나. 자, 단타를 안 쳐도. 하지만 단타를 치는 이유는 그냥 단타를 치는 게 아니죠. 뭐 단타를 그냥 치는 게 아니라 왜 단타를 칠 때 이렇게 치냐면요. 단타를 이렇게 치는 이유는, 자, 매입 대금 대비 요거 10월 4일 이날 지수가 마이너스 1.28. 자, 이건 당연한 거죠. 풋이 수익이잖아요. 합성. 콜풋이 합성이죠. 콜은 빠지고 풋은 올라가죠. 기왕이면 그 올라가는 풋에다가 콜에 평가 금액이 아니라 원래 매입 금액, 평가 금액으로 했다가는 돈 벌어서 마이너스에 넣는 거예요. 자, 매입 금액으로 해야지 됩니다. 콜 매입 대금 대비 50%를 풋 단타에다 집어넣는 거죠. 근데 물리면요. 지금 풋이 수익이 나고 있는 거지 콜이 아니죠. 물리면. 물리는 순간은 그 다음날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른 만큼을 팔아주고 물리는 순간은 이날 당월물 풋. 자, 60% 매도를 했는데요. 자, 물리는 순간은 콜을 높은 걸로 잡아놔야죠. 그 다음날 일단 물리는 만큼만. 근데 지금 여기서 자, 풋으로 수익을 내면서 콜 매입 금액 대비 두세 배 들어갔는데 물리면, 막판에 물리면요. 물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날아가는 거잖아요. 자, 물리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중을 맞출 때, 자, 물리면 그냥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날 단타가 이렇게 진행됐어요. 저희가 요렇금. 그리고 풋이 딱 물리는 순간 84로 들어갔습니다. 84. 콜.
날짜로 봐도 이날은 12월 4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12월 5일 아침에 올려놨는데 우리가 이거를 500원대에 들어갔겠습니까? 84를? 아니죠. 그냥 그 대신 단타를 치면서 자금을 늘리고 이러는 과정인데요. 자, 지금부터 쪼그라들어도 등락이 나올 때까지는 그 무엇도 해서는 안 돼요. 물량이 많다고 찔끔찔끔 빼서는 안 되고 이날 들어간 거예요. 이날. 물론 오른 만큼은 빼주죠. 그리고 그 대신 이렇게 가격이 비싸지면 거래 소멸이 오거든요. 이날 종가에 290원에 잡았겠네요. 지금 520원이고 적어도 290, 580원이면 풋을 감싸 안는 거죠. 다 아무것도 안 했다 치면. 근데 얘는 탄력이 떨어지고 거래가 당연히 76,400주 밖에 오늘 거래 안 돼요. 그 전이지만 이미 당연히 조금 낮은 콜로 갈아타지만 콜 가격은 풋보다는 조금 더 높게 진입을 해요. 자, 풋은 폭락이라는 게 있지만 지금 콜이 폭등을 할 이유는 없으니까 비중을 이렇게.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던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해 나갔어도 이게 엄청난 게 지금 아닙니까? 물론 이때 살짝씩 자금을 단타 칠 때 늘려서 원금 회수가 다 되신 분도 있고 꽤 되시지만 하지만 비중은 어차피 우리가 잡아야 될 비중은 조금 더 들어갔었을지언정 그래도 준하겐 여기에 준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날 하락이 많이 났어요. 12월 4일 전에. 이날 우리는 마지막에 딱 물린 풋을 갖고 있었습니다. 12월 3일날. 자, 12월 3일날 2일날 보시면 풋을 우리가 딱 물렸어요. 이날이죠. 그 풋이 마지막에 잡았던 그 풋이 12월 3일날 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비중적으로는 자, 마지막에 잡았던 풋 772 풋을 보유함 하고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772 풋을 자 매도한 게 바로 12월 3일이죠. 자, 요날 하지만 그 비중이 67%, 65% 수익이 나셨어도 그거는 아니에요. 자, 얘가 요것도 제가 다 여러분 수익을 써놓은 게 있는데 자, 얼마 벌었어요? 얼마 벌었어요? 그래서 그럴지언정 우리의 계산법은 그렇게 되진 않는다고요. 저 77이가 여러분 예를 들면요. 100만원 갖고 있는데요. 주식 5종목을 들어갔어요. 그러면 합산이 전체 계좌지 2종목 30%, 2종목 10%, 10%씩 들어갔는데 80% 들어간 건 마이너스 20 이러면 계좌가 플러스인가요?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수익은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죠. 전체 자금 대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전체 자금 대비의 수익도 요거라는 거예요. 자, 적어도 이렇게 해야지 막 우연히 등락은 차지하는 거죠. 지금 같은 날 내일 만약에 목요일날 내일 콜로 가고 금요일날 풋으로 다음주 월요일까지 이틀 간다 그러면 대박 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콜 대비 이날 비록 60%여도요. 이날 콜 대비 30%만 했어요. 그러니 65%가 수익이 났어도 그 부근은 자 30%였기 때문에 결국은 21%예요. 거기에 이건 콜풋 콜 자금 대비잖아요. 나도 이해하죠. 그래서 결국은 10.5%예요. 물론 이때 기본 물량까지 있어서 여러분 수익이 났어요. 그죠? 기본 물량까지 있어서 그렇지만 비중은 이렇게 잡고 해야지만 여러분이 막 비중을 예를 들어서 콜백 풋백 갖고 있는데 막 단타 100씩 치다가 단타 1000만원 들어가면 안 되겠죠? 비중을 맞춰놔야 되는데 단 이번 주는 물량이 줄어드는 구간입니다. 양풀이가 원래는 기본적으로 등락 때 물량을 확 줄여야 되지만 저희 차월물을 갖고 있어요. 물론 쪼그라드는 건 차월물도 쪼그라들어요.
당홀물점 거래가 아예 휴지 조각이 되는 게 아니라 쪼그라들어요. 등락이 이번 주에 안 나오면. 근데 그거 정도는 등락이 안 나왔기 때문에 작은 등락에서도 그러니까 1%대 별로 안 움직이다가 0.92%에도 6월 27일 날 콜이 다 130%까지 갔어요. 등락이 내 안 나오다가 움직여 버리니까. 자, 6월 27일이요. 날짜 까먹어지지도 않아요. 이날이네요. 0.92% 올랐어요. 이날 왜냐면 요 전날 보세요. 조금 오르려다가 떨어지고 딱 풀이 까이는 구간이잖아요. 이날 콜을 적극적으로 매도하는 거죠. 우리가 이날 콜을 날짜로 찾아봐도 많이 매도하고, 자, 나머지 이날 살짝 아침에 콜이 올랐어도 0.23 나머지 매도하면 되죠. 그다음에 이제 풋으로 떨어져 버렸는데 지금이 구간입니다. 이번 주부터 등락이 나오지 않는다. 진짜 콜과 풋이 다 마이너스다 할 경우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자, 둘 다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오른쪽이 좀 약하고 떨어진 쪽이 더 세도, 자, 오른쪽을 단타를 쳐서 센 쪽에다 마지막이라도 해치를 걸어야지 돼요. 자, 해치를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을 때는 여러분이 등락이 나오기 전까지는 물량을 빼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해서는 안 돼요. 그대로 가져가셔야지 돼요. 자, 한 번도 등락이 안 나온 이후에 횡보장 이후에 하락이 안 나온 일이 없어요. 물론 이거 굉장히 횡보장이죠. 이럴 때 답답하군. 콜로 가고 살짝, 자, 진행이 되는 거예요. 횡보 구간. 근데 지금이 바로 횡보 구간이에요. 자, 빠졌다가 올랐잖아요. 물론 물량을 빼지 않으셨으면 콜이 오를 때 안 뺐고 풋이 오를 때 안 뺐으면 이때는 풋이 싸구려가 되고 콜이 플러스가 났지만 이렇게 되면 물론 차홀물이요. 당홀물은 말도 안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요런 구간 이 재작년 1월 같은 작년 1월 같은 구간이에요. 이런 구간에서 ELW는 더 등락이 큽니다. 단지 양풀이가 축소가 될 때 아무것도 해서는 안 돼요. 지금은 자, 미국이 내일 금리를, 그리고 거기다 선물 옵션 만기일이에요. 10년물 채권 금리가 마이너스 0.47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되면 지수가 밀리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 지수가 밀렸을 때도, 자, 어저께 기점으로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하지만 우리가 매매해 나가면서는 환율이, 근데 이거 야간 선물은 워낙 작기 때문에 야간 선물에 좌우되셔서는 안 돼요. 야간 선물에서 외국인이 얼마를 뺐건 기관이 얼마를 뺐건, 자, 주식시장은 장외시장 뭐 어떻게 됐던 지금 선물, 미국 선물이 플러스 0.19 플러스 0.10이거든요. 우리 야간 선물 살짝 플러스예요. 요거 살짝 플러스. 외국인은 지금 흐름을 봐도 물론 아직 새벽녘까지 진행이 돼야 되겠지만 기관은 양매도 금투도 합성으로 양매도 수익이 하나가 나면 양쪽을 다 팔아버리는 거죠. 개인만 사고 아직 거래 금액이 작아요. 하지만 이번 주가 등락이 나오지 않아도, 왜냐면 얘네들은 이미 풀이 깠어요. 풀이 축소시켰어요. 콜이랑 풋이랑. 지금이 자금이 가장 줄어들 때요. 내일 오르지 않아도 그 순간에 차월물이죠. 당연히. 물량을 줄이셔서는 안 돼요. 물량을 오르면 줄여도 돼요. 근데 콜이 30% 오르거나 풋이 30% 올랐을 때 다 팔면 안 된다고요. 한 30%, 내가 가지고 있는 콜이 30% 오르면 한꺼번에 안 되니까 5%씩 팔아나가서 조금 제가 30%까지 매도 나와도 10% 정도는 더 뺄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 다음날 방향이 바뀌거나 그 방향이 더 들어올 때 자금을 뿌나마나 우리 아침에 사잖아요. 그때 조금 차라리 더 넣는 게, 자, 그게 낫고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이 선물이 어찌됐건 플러스가 되고 있는데 수익률이 빠지고
금리가 올라요. 이거는 결국 매파적인 발언 때문에 미국 채권을 얘네가 사들이는 거예요. 자, 미국 채권을 매파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그래서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바이백이 진행됐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자, 아침에 그 대신 등락일 때마다 퍼센트대로 매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오를 때마다 퍼센트로. 물론 자, 요거 이때 11시 15분 11시 55분 이후로 지수가 올라갔거든요. 자, 이렇게 방향성이 나타날 때까지는 빼면 안 되고, 제일 좋은 거는 첫째도 둘째도 오른 만큼 빨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2주차가 넘어서 차올물이 거래가 되면 롤오버 시켜주고, 자, 이렇게 11시 55분 이때 제가 마이너스 나신 분들 올리라 그랬거든요. 다 회복이 됐죠. 세게. 자, 그래서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얘가 어떻게 되던 자, 들어 올린다. 근데 한 20% 올린다 그러면 오른 만큼만. 하지만 이제 100%가 넘어간다 그러면 물량을 줄이셔야지 돼요. 그 다음날 한동안 풋이 콜이 올라가서 풋이 싸구려가 됐어도 물량을 당월물은 당연히 끝나는 거고, 자, 일단 콜을 매도를 하셔야지 돼요. 이렇게 됐으면 이후 이 양풀이가 까이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작년 1월 같을 때였죠. 풋을 하나를 청산, 우리도 지금 그렇잖아요. 771까지 단타치다가 매도를 했다 다시 들어가고 이번 하락장에서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등락이 안 나오면 걱정을 하실 텐데, 등락이 안 나와도 등락이 나와도 오른 만큼만 빼나가야지 돼요. 30% 콜이 올랐는데 70% 팔면 안 되죠. 풋 못 감싸 앉잖아요. 그러다가 대박은요, 그렇게 채우는 순간에 폭등락이 나오는 거고,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콜풋을 비중을 맞춰서 그러다가 점차 자, 한쪽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수익이 나는 거죠. 물론 그때는 조금 오른 거 빼고 해서 물량이 줄어들었어도, 자, 그날 단타를 치면서 좀 늘리든지 하셔야 될 거예요. 내일 선물 옵션 만기래 FOMC 결과에 대한 영향이 있겠지만, 지금 보여드리면 미국 선물 당연히 플러스예요. 당연히 플러스인데, 자, 오르는 건 미국 채권만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금리 빠지고 안전자산으로 지금 현재 미국 선물 플러스 0.02, 플러스 0.10 이렇게 올라요. 그리고 우리 시장 오늘 장 끝났을 때 주로 보는 게, 자, 이제 19-4는 교체 들어가니까 10년물채권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9-4는 우리가 지금까지 지수 등락일 때 제일 예민하게 봤던 10년물채권인데요. 그게 이제 교체 들어가요. 10년물채권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19년도 5월에 푸른 것도 있고, 예를 들면 엊그제 풀었던 거 19년도 12월 달에 풀었던 거, 그게 바로 12월, 그게 교체 들어가다 보니까 이 19-4는 시장에 내놓는 거예요. 요거는 지금 현재 끝날 때 1.620으로 냈거든요. 1.63은 더 싸게 그냥 던져버리는 거고, 그 이외에 지역개발채권이나 작게나마, 지역개발채권은 원래 많이 안 오르는데 작게나마 플러스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장 끝날 때는 2.5죠. 2로 끝났고, 이제 세대 교체처럼 요 3년물채권은 자, 요렇게 5로 진행된 거죠. 5. 요것도 장 끝날 때 2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장 외에서 채권을 오늘도 여전히 사들였어요. 요즘 계속 사들이거든요. 여전히 사들인 구간이에요. 근데 콜인지 풋인지 알 수 없고, 어찌됐건 마지막은 풋일 수밖에 없어요. 바이백이라. 그래서 지수가 오르는 거예요. 마지막에 바이백 이후에 금리가 팍 떨어지고 지수 팍 떨어지겠지만, 자, 바이백이기 때문에 낮은 가격에 채권을 사들여주는 거 있죠. 그래서 결론은 하나, 이번 주에 등락이 나오지 않아도 물량을 줄이시면 안 돼요. 오른 만큼만 줄여나가는 거고, 이번 주에 등락이 나오는데 줄 세우기가 싼 풋과 높은 풋의 시
눈에 보이는 게 한 10개가 거래된다 해도 7개 이상은 보이는 만큼, 즉 낮은 가격 대비 높은 가격, 높은 가격 대비 낮은 가격을 갖고 있는 채권이 더 오름폭이 커질 때, 그때다. 자, 그 구간까지 우리는 기다리셔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회수 들어가요. 요러다가 매달 있었잖아요. 이런 모습이. 자, 회수가 충분히 될 수밖에 없는 구간이에요. 바이백이 있으니까 결국은 지수를 밀어버리는 게 바이백이 아니라, 채권 가격이 오르니까, 금리가 빠지니까 주식 쪽에서도 자금이 채권으로 넘어옵니다. 이틀 동안 채권 사들인 건 15조 5천억 원 정도? 중국이. 자, 그걸 감안한다면, 자, 근데 아시죠? 우리 국채, 아니죠. 우리 주식은 5조를 팔았어요. 선물은 지금 2조 4천억 원 들어갔고, 근데 이틀 동안 우리 국채는 1조 5천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결국 뿐만 하나 하면 콜이 나와도 단기적으로 지수가 밀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채권이. 자, 이렇게. 자, 야간 선물 한번 보고 마감을 하겠는데, 자금이 늘어났거나 양쪽이 내일 등락이 없어도 물량을 확 빼시면 안 됩니다. 오른 만큼만 빼고, 근데 그날 오른 만큼을 더 회수를 하기 위해서 단타를 치는데 8번 성공이 됐어도 마지막 끝까지 들어가요. 왜냐면 내일 일단은 쌤으로 시작해야 될 게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푸시 나왔다 그러면 낮아진 콜을 높은 가격에 내일 살짝 오르고 말아요. 그럼 우리 한 번도 못 빼요. 예를 들면. 자, 2개가 있겠죠. 항상 채권은 2개. ELW는 100원짜리가 있다 그러면 높은 거 250원짜리 또 막 물리자마자 그 다음날 지수가 올라서 이 콜이 올라가야 되는데 200원에 샀던 콜이 100원이 되는데 못 팔죠. 하지만 높은 가격에 사는 건 지수가 조금 올라간다 그러면 얘가 마저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 때 콜이 예를 들면 100원이다. 푸시 100원이다. 그러면 이렇게 들고 있어야 된다고요. 지수가 살짝 오를 땐 얘를 그 다음날 거래를 안 하다가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푸시 올랐다. 그러면 얘가 싸지는 거죠. 콜이. 그럼 콜을 또 높은 콜로 잡아놓고 해지를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아무것도 등락이 없으면 그냥 냅두시고 등락이 나오면 퍼센트대로 좀 파격적으로 팔아 나가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감을 하겠는데 미국 선물은 0.19 플러스 0.09인데요. 채권 한번 보여드릴게요. 변화가 있었어요. 물론 저 정도 변화가 엄청 센 건 아니에요. 미국 채권은 원래 저러거든요. 여덟 시 반부터의 변화를 보여드릴게요. 특히 그리고 지금 강의 도중에 미국 10년물 채권이에요. 이게 지금 한 10분 정도 흘렀을 때 채권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도 내일 사이엔 모르는 거예요. 그냥 다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등락이 나오지 않으면 풀어서는 안 돼요. 매도에서는. 자, 평단도 의식적으로 낮추기라는 게 아니라 지수가 빠질 때 심하게 오르기 시작하거나 심하게 떨어질 때 그쪽에 마이너스 난 다른 쪽 우리 플러스 마이너스 합성으로 얻어야 되잖아요. 뿌나마나 콜 오르던 풋이 오르던 마이너스는 감싸야 되니까. 자, 그래서 내일 아침에 채권 지수를 비교해 보면서 자, 단지 싸지는 5원짜리는 올라갈 때 콜 빼야 되고 빠질 때 풋 빼야 됩니다. 그래서 비중만 잘 잡으시면 이번 주는 자, 등락이 안 나오고 다음 주에 등락이 나와도 그거는 뭐 등락을 안 내고 싶어서가 아니라 금융 글로벌 흐름하고도 같이 가는 거니까 그럼 그때 등락이 나온 이후로 퍼센트를 딱 정해드리면 그대로만 빼셔야 될 거예요. 일단 등락이 안 나오면 기다리시고요. 등락이 나오면 근데 30% 나왔다.
내가 갖고 있는 콜이 30% 빼야죠. 그래서 오른 만큼은 먼저 아침에 빼시는 겁니다. 자, 내일 아침에 뵙겠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일단 미국 채권은 오르고 있어요. 근데 FOMC를 앞두고 있으니까 금리 흐름도 지금 나오고 있고, 자, 그냥 내일 아침에 보고 요거는 판단을 해야 되겠네요.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지금 현재 차원물이 좀 많이 있어서 두려우시다 하신 분들은 반 정도는 내 차월물이 좀 가격이 싸다 그러면 높은 걸로, 자, 높은 걸로 갈아타버리세요. 반 정도는. 싼 게 튀는 게 올라가지만 결국은 높은 가격을 들고 있어야지 수익이 꾸준히 납니다. 잃지 않으면서. 자, 오늘도 여기까지 하고 마감하겠습니다. 아직 미국이랑 뭐 별다른 모습은 없겠네요. 내일 아침에 보고 판단하면서 모자른 쪽은 조금 더 사들이던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